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느리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꿈꿀 기회조차 빼앗긴 250만 명의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안 써줘요. 대놓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편견에 막혀 제대로 된 직업 훈련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의 꿈과 열정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신이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업 교육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 지원 시설 마련 등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곳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지사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직업능력개발원이 5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하는 작업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물론이고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에선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용인시 기흥 장애인 복지관. 이곳 역시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형 일자리를 하기 위한 공공기관 창업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 위주로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단순한 작업이지만 장애인들에겐 재활치료의 효과도 있고 실무 능력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직업 교육입니다. 배우는 거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요. 돈 왜 벌고 싶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 살아가면 살기 위해 존재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이제 실제 작업 환경과 유사하게 한번 이런 조립이나 포장 활동 한번 진행해 봄으로써 자기가 좀 적성에 맞는 직종도 탐색하고 또 작업의 수행도나 이해력이나 집중력을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문, 우리 이런 데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데를 찾고 그다음에 직업 교육에서부터 채용, 직장 적응까지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름, 나이, 최근 이곳엔 조금 색다른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커피 전문점.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곳은 일반 커피점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직접 취업을 해서 직접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로드 카페고요. 지금 저희 복지관에서는 4명의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4명의 중증 장애인이 이곳의 커피 맛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단순한 생산직만 가능하다는 편견을 깨고 과감하게 서비스 산업에 도전했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 법도 한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2개월 되고 부지런해지고요. 일하면서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보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밀릴 때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해결 다 나면 나을 때까지 합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좀 어렵다고 더 노력하는 중입니다. 최근 전국에선 장애인들을 위한 창업형 일자리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에만 머무르던 장애인 일자리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부족하기만 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선 필수적인 기업형 일자리.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의무고용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 현재 27%에서 곧 있으면 30%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만약에 그 의무를 넘었을 때는 이제 장려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일반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7%.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27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킨 곳은 단 한 곳. 실제 해마다 민간 기업들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외면하는 현실은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4년간 납부한 고용 부담금만 28억 원이 넘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마련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그다음에 의무고용 이행률을 좀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무고용을 높이는 것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확보가 됐고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서 부담금을 통해서 장애인이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 고용률은 36%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겠죠? 근데 외국은 오히려 대기업들이 저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자기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로서 책임과 의무로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편견의 높은 벽에 막혀 자립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하지만 실제 그들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은 그리 불편하지만은 않습니다. 7년 전부터 장애인들과 손발을 맞춰온 한 봉제 공장. 이 업체가 바라보는 장애인 동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 사업장에 있는 친구들은 완만하게 아주 잘하고 있고 그 일가가 또 끝나면 뭐 월말마다라도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참여를 해서 즐기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좀 그 앞으로의 뭐 바람은 있지만 부족함은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일에 익숙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장애인도 든든한 동료가 됩니다. 이 친구 어디가 조금 불편하지만 다른 게 잘해. 이런 거,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볼 줄 아는 시선이면 처음에 접근하는 거를 그냥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서 시간을 좀 갖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여러분 기업들한테 보탬도 도움도 확실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250만 장애인의 뜨거운 열정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막혀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책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자립의 의지마저 놓아버린 장애인들. 지금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 일시적인 도움의 손길이 아닌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열정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동등을 봤으면 좋겠습니다.